2025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월말정산 영상 빼놓을 수 없기에 이번 달에 또 돌아왔습니다. 2025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설입니다. 한국 장편 소설이고 정경린 작가님의 얼룩진 여름입니다. 일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나서 리뷰를 덧붙여 볼게요. 이 소설 연애 소설이고요.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꼭지점의 끝에는 은령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사정이 좀 복잡해요. 엄마가 나이 많은 새아버지랑 결혼을 해서 난데없이 지금 갓난쟁이 동생이 생긴 상태고요. 이러한 집안 사정이 좀 망측하다는 이유 때문에 2년 사귄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요. 그리고 직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은령이 도망치듯이 집을 나옵니다. 나와서 낯선 해안 도시에 정착하는데 여기서 2명의 남자를 만나게 돼요. 한 명은 유경이라는 이름의 시인입니다. 이 유경은 굉장히 우울하고 좀 섬세하고 위태로운 느낌의 남자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진인데요. 이진은 굉장히 부유하고 세련되고 좀 몰아붙이는 힘이 있는 남자예요. 둘이 좀 상반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절친이에요. 절친이라는 말도 좀 부족하고 뭔가 되게 약간 한몸처럼 가까운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은령은 유경과는 뭔가 정서적인 결핍을 나누면서 공감하는 사이, 그리고 이진과는 욕망을 발견하고 분출을 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인데, 이 삼각관계라는 얘기 들어보면 약간 양기장 선생님의 모순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문장의 농도가 높고 끈적하고 더 어두운 정서가 있어요. 이 소설이 25년 만에 복간된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옛날 소설 특유의 그런 연극적인 문체 같은 거나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우울, 절망, 이런 정서가 배어 있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어요. 동시에 시대가 지나가도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사랑과 욕망,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했고요. 연애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린 작가님의 얼룩진 여름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 입니다.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 소설집을 가로지르는 키워드는 위치와 거리인 것 같았어요. 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존재할 때 어떤 좌표 위에 서 있게 되잖아요. 예컨대 뭐 나의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망, 세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좌표가 일상의 여러 지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밖으로. 뭐 쉽게 예를 들면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내가 사회초년생이냐 안정되게 자리를 잡은 중견이냐, 어딘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냐 아니면 제공받는 입장이냐,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의 위치가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이 소설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신영철 평론가님 말대로 되게 사회학적인 소설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위치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맥락과 조건,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단편소설에서 잘 드러내고 잡아내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김혜란 작가님이 그걸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뭔가 굉장히 씁쓸한 느낌, 불편한 기분 같은 것들이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김혜란 작가님 진짜 좋아하고 특히 단편소설집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 작품 많이 기대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집 안에서 약간 호불호? 기복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스페셜픽으로 꼽지는 않았지만 몇몇 소설들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너무 좋았던 소설은 좋은 이웃이라는 단편이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뭐가 제일 좋았나 궁금하네요.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였습니다. 네, 다음 책도 단편집입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치즈 이야기입니다. 요거 요즘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역시 7편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이야기 스펙트럼이 넓어요. 다채롭거든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어떤 호러 이야기들도 있고요. 물건에 담긴 기억을 읽는 초능력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엄마로부터 물질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을 완벽하게 나눠서 갖고 자라게 된 쌍둥이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항성간 이동이나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 미래 세계가 등장하기도 하고, 인간의 조력 자살을 돕는 외계인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약간 그 조예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좋았던 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안에서 조예은이라는 작가의 정체성이 너무 매력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책을 우연히 김혜란 작가님의 책과 연달아 읽게 돼서 더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두 책에 모두 전세금 때문에 애를 먹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김혜란 작가님이 그런
문제를 진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핍진하게 그려낸다면 조예은 작가님은 그거를 환타지 호러 요소랑 섞어서 아주 기이한 뭔가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두 작품을 같이 나란히 읽었을 때 이게 소설의 재료는 같지만 독자가 받는 느낌이 정말 다르고, 조예은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땐 약간 그 현실을 뒤틀고 분노를 분출하는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져서 그게 굉장히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분은 참 다채롭게 흥미롭게 트렌디하게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소설집에서도 뭐 어김없이 그 영향이 발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치즈 이야기였어요. 네, 다음은 외국 소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퍼시벌 에버렛의 제임스입니다. 이거 제가 이번 달에 진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배경은 19세기 중반 미국입니다. 이제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이죠. 주인공 제임스랑 그 가족들 역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제임스가 주인이 자신을 다른 곳에 팔아 넘기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은 가족이랑은 정말 영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임스는 차라리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섬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여정에 아빠한테 학대를 받다가 도망친 꼬마 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목숨을 건 도피를 하게 되거든요. 막 홍수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도망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여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줄거리가 좀 낯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재해석한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거리 구조가 같아요. 다만 주체가 되는 게 흑인이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죠. 이 소설이 외국에서 퓰리처상 포함해서 진짜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읽을 때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의 목숨을 건 그런 탈출 과정이 무척 섬세하고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눈을 계속 사로잡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임스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탈출 중에 자신이 습득한 노트에다가 자신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말하고 읽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의 서사를 쓸 수 있다는 이런 체제전복적인 상징들도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볼 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엔 이 책이 번역이랑 편집도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에 보면 흑인들이 백인 앞에서만 굉장히 어눌하고 아기처럼 바보처럼 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반면에 자기들끼리 있을 땐 굉장히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거든요. 작가가 영어로 표현한 이런 어눌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한국어로 되게 매끈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차이가 상징하는 것들을 독자가 별다른 주석 없이도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밸런스가 좋은 소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주제에 비해서 정말 잘 읽히는 수작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퍼시벌 에버렛의 제임스였습니다. 네, 다음 책도 해외 장편 소설입니다. 마리 헐린 버티노의 소설 외계인 자서전이고요. 요거는 사실 뒤에 지금 조금 남았어요. 근데 뭐 금방 읽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외계인이 쓴 자서전, 지구 관찰 일기입니다. 아디나라는 친구가 주인공인데 얘는 지구에서 태어난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구에서 살면서 이제 관찰한 모습을 팩스로 외계 세계에 전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성인의 모습으로 그냥 지구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기서부터 태어나서 천천히 성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역시 이 친구의 성장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되게 그냥 일상적이고 별거 아닌 일들이에요. 뭐 그냥 친구 사귀고 친구랑 비밀 털어놓고 쇼핑 가고 운동하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다 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정말 소소한 일상인데 이제 이거를 외계인의 시선이라는 참신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의 원제가 뷰티랜드입니다. 군데군데 신박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소설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일상의 나열을 계속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이제 특정 줄거리나 에피소드가 딱 손에 쥐어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이 진입할 때 좀 허들로 작용을 하긴 했지만 읽을수록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틋한 느낌의 소설이었습니다. 마리 헐린 버티노의 외계인 자서전이었어요. 네, 이제 소설 마치고 에세이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책은 신은혜 작가님의 가능한 불가능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고 힘찬 에세이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신은혜 작가님이 해마다 친구랑 한 가지 내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1년에 딱 하나, 내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정말로 해내고 싶은 일, 평소에는 잘 도전하지 못했을 무모한 일, 이런 걸 딱 하나를 정해서
해내는 거예요. 각자 통장에 돈 딱 넣어두고 올해의 과업을 이뤄내는 사람이 그 돈을 갖는 거죠. 뭐 둘 다 이뤄내는 경우에는 이 돈으로 뭐 파티를 하거나 하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9년, 9번의 가능한 불가능을 이뤄내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운전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영어나 수영을 배우는 거, 하와이에서 살아보는 거,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고 정말 유익했어요. 이게 왜 유익하냐? 인생의 서브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이 정말 사람을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 메인 잡, 붉은 뼈대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그 뼈대 말고 옆에 잔가지로 제가 해왔던 일들이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생업이 바쁘고 생업에 치이고 내가 가진 자원들은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생업에만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잔가지들을 쉽게 간과하게 되는데 이 에세이는 그 부차적인 과업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에 하나만 이뤄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너무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인생의 교훈이고 교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게 잘 써진 에세이여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뭔가 내 삶이 재미가 없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면 되게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에너지가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신은혜 작가님의 가능한 불가능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짱짱짱짱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꽤 늦게 나왔죠, 지금 스페셜픽이. 어떤 책이냐? 천쉐의 오직 쓰기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끝내주는 책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옆에 두고 수시로 펴보고 있고 거의 뭐 올해 내내 제 바이블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이 책은 쓰기, 특히 소설 쓰기, 여기에 필요한 자세, 신념, 기술 등이 담긴 책입니다. 이 천수의 작가가 타이완 소설가인데 지금이야 뭐 수많은 소설을 쓰고 상도 많이 받고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집안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에 돈을 계속 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치여서 글을 못 쓰고 근데 자기는 글을 써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썼던 방법들, 자신이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어떤 핵심, 혹은 반대로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일을 위해 포기한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 담겨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창작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 빠지기 쉬운 유혹 같은 걸 되게 잘 설명해줘요. 예컨대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백지 앞에서 시작을 하기 힘들 때 어떻게 뛰어들 것인지, 다른 사람의 작품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형편없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생업과 창작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루틴을 세울 때 어떤 원칙으로 구성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런 조언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글쓰기라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잡고 놓아야 되는지 그 원칙을 자기 삶에 굉장히 분명하게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자세도 너무너무 본받을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작법서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작법서들 맨 앞과 맨 끝에 이 책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창작자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오직 쓰기 위하여 천쉐의 책을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요즘 엄청 화제인 책이죠. 마이클 리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이 책은 묘해요. 진짜 너무 별로인 부분이랑 되게 좋은 부분이 함께 공존하는 책입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책은 제목처럼 편안함을 경계하자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편안함이라는 감각 자체가 약간 빈독에 든 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부족하게 느껴지고 중독되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지금의 현대인들처럼 많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근데 작가가 이 이론을 펼칠 때 어떤 스토리텔링을 쓰냐면 자기가 알래스카 오지로 순록 사냥을 간 이야기를 뼈대로 세워놔요. 오지에 가면 인터넷 안 되죠. 먹을 거 부족하죠. 춥죠. 옷 갈아입고 씻는 거 이런 거 하나도 할 수 없고 맨날 무거운 짐 들고 걸어 다니고 멍하니 눈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생활을 이제 작가가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뼈대로 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쉽게 지금 SNS를 다루고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영양분을 섭취한 나머지 어떻게 비만과 각종 질병이 시달리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이동하고 짐을 나른 나머지
어떻게 기능과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시종일관 말하는 게 편안한 것이 곧 선이 아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되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별로라고 제가 느낀 건 불편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세운 뼈대가 자기가 알래스카로 순록 사냥을 간 이야기란 말이죠. 진짜 막 비싼 장비 사고 몇 달에 걸쳐서 몸 트레이닝 받고 헬리콥터 타고 한 달 넘게 휴가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지 체험을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자연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비약이고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팔자 좋은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초반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은 중반쯤에 굉장히 좋은 얘기가 몰려 있더라고요. 중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죽음과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배고픔도 죽음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수많은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는 버릇처럼 그것들을 쉽게 집어먹고 소비하죠. 그 와중에 이제 이 식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왔느냐 이런 걸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작가는 직접 순록 사냥을 했으니까 사냥을 할 때 자신이 그 죽음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맞는 윤리를 생각하고 그 생명의 무게를 직접 느끼고 적당한 만큼 고기를 취하고 감사하면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현대인들은 지금 그냥 너무 편하게 고기를 사서 먹고 낭비하고 버리고 하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무게감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그냥 넘치게 먹고 낭비하다가 병에 걸린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배고픔과 죽음이라는 테마 아래서 계속 이제 얘기가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앞에서 느낀 그런 이상한 부분을 상쇄할 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읽고 난 후에는 꽤 마음에 드는 책이 되었고요. 이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는지 이해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꽤 자극이 되는 책이거든요. 편안함의 습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이고요. 이 책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입니다. 동시에 진짜 이 책도 저의 인생 바이블 등급. 무슨 책이냐? 야마구치 슈의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이냐 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저희 명상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았고 저도 주변에 강의하러 갈 때마다 이 책 정말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이 책 진짜 탁월한 책이에요. 작가가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일을 찾을 것이냐를 탐구해보는 책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뭐 굳이 이직이라고 좁게 볼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고려해서 내 생업을 선택해 나갈 것이냐,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를 정말 현명하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몇 가지 주제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진로를 찾아 나갈 때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를 직접 해봐야지, 거기에 뛰어들어 봐야지만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혹은 내 기질이 그 과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질이나 능력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상 해보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냥 제자리에 서서 계속 고민만 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서 빨리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뭐 인생의 자원이나 여력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좋아하는 일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가치관상, 기질상 정말 참지 못하는 일이나 조건을 속어법으로 제거해가면서 직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외에도 이 책에는 내가 인맥이나 커리어를 이제 어떻게 구성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인간의 성패라고 하는 게 운에 크게 좌우된다면 내가 그 좋은 운을 어떻게 불러들이면서 거기에 대비할 것인지, 직장의 이동 과정 속에서 내 마인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진짜 100세 인생이다, 인생 이막이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 날도 많이 남았고 일할 날도 길어졌는데 반대로 이 세상과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여러 직업군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책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 제가 그동안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제가 앞으로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항상 이 책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마구치 슈의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인가를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으로 추천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2권의 스페셜 픽 도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여러분께 가닿을 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있으면 또 추석 연휴니까 그때 제가 추천한 책들을 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달에도 조금 뜨문뜨문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저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